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2013년 2월부터 학원을 수강해서 건축 시공질서 준비를 했고요. 2017년 올해 2월 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전에 학원은 2013년 2월부터 15년 2월까지 다녔고요. 1조 조장을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한 방에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보다 조금 공부를 기간만 보면 좀 더 오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얘기 외에 저도 항상 여기 공부할 때 합격하신 분들이 그 합격 수기를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어요. 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나랑 뭘 다르게 했을까? 근데 말씀하시는 게 진짜 자세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기술사는 합격 아니면 포기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 대부분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나름대로의 그냥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학원 수강의 초기에는 학원 숙제는 무조건 했습니다.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논문을 찾든지 책을 찾든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있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용어를 하나 만드는데도 뭐 하루가 걸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무조건 했어요. 저도 현장에 근무를 계속을 해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는 상태지만 한 새벽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술도 무조건 했습니다. 숙제는. 이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리고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합격 전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누면 중기에는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기 뭐 백종욱 교수님, 그 다음에 이성현 조교님, 박광훈 조교님, 그 다음에 제가 있을 때는 또 이용강 선생님이라고 제가 좀 많이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좀 스마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의문을 가지면서 용어를 좀 다시 보게 됐어요. 지금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험을 볼 때 용어와 논술이 있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논술은 용어의 구성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부 방법을 바꾼 게 용어를 위주로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여기 아시겠지만 용어 문제의 유형이 공법, 자재, 시험, 기준, 현상 이 5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이 5가지로 압축이 될 때 공법을 쓰는 법이 따로 있고요. 제 생각이니까 시험을 쓰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기준을 시험 쓰는 부분에 기준이 꼭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법을 말씀드리면 공법은 처음에 정의를 쓰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쓰고, 그 다음에 적용 효과를 쓰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쓰고, 타 공법과 비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엔 그게 좀 스마트하게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학원에서 나눠주는 그 교재나 아니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따로 유인물에 다 그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5가지 분량으로 분류를 해서 그 다음부터 용어를 작성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무조건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가 장점이 되냐면요. 시험을 여기서 한 10번 넘게 보다 보니까 사실 용어를 저는 놈이라고 표현하는데 시험장 가면 13놈을 만나는 거예요. 13놈을 만난 중에 10놈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 10가지 중에 공부를 좀 오래 하고 봐도 아는 애 셋, 들어본 애 셋, 나머지 넷은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혀 모르는 공법이 S공법이라는 게 나오면 S공법? 공법은 알잖아요. 그러면 공법에 익혀왔던 내가 쓰는 방식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기술사 문제 제 생각에 좀 특징이 뭐냐면 나쁜 공법은 안 내놓습니다. 좋은 공법. 그러면 장점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보통 순서가 파일 박을 때 뚫는 게 있고 박는 게 있고 완치하는 게 나누잖아요. 순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뚫고 놓고 박고.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교수님께서도 수업 시간에 좀 강조를 하시다시피 숨겼어요. 1, 2번은 자신 있는 문제, 3번에 그걸 놓고. 그래서 훈련을 제 생각엔 용어 문제를 풀 때는 자재나 시험이나 기준이나 공법이나 약간씩 다르게 접근을 해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얘가 자제라는 판단이 있으면 자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점수가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방법을 바꾸고 나서는 그 차수에 학원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수에 차석을 했는데 그때 운 없게 제가 1등 했을 때 2등한 분을 같은 교실에서 만났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저희 담배 피면서 서로 껴안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59.3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이 붙고. 그래서 멘붕이 와서 그 시기가 2015년이었어요. 사실은 학원을 계속 나오면서 정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날 기억에 제가 하고 있는 현장이 주상복 하는 현장이었고 제가 공사과장이었는데 지하 4층 가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밑에 애들 보면 창피하니까 담배를 6가지 폈던 것 같고 근데 그날 이후로 좀 공부를 안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까지 알았는데 공부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부를 하다가 두 번째 알게 된 제 생각에 저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논술을 풀어가는 과정인데요. 논술을 풀 때 저도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학원 교재나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보는 기술 지침이나 뭐 다른 여타 교재를 봐서 그 교재에 좋은 아이템이나 맞는 아이템을 좀 버무린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 가면 장수가 늘어나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을 바꾼 게 용어는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용어는 팩트거든요. 팩트는 사실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내 생각을 펼치자. 그래서 개요에 좋은 말을 담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뭐 PHC 파일에 뭐 수직도 불량 및 두 파손의 원인과 대책을 쓰시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과 대책이 있지만 나는 이거를 관리하면 제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것만 개요에 썼어요. 1번과 2번에. 1번에는 보통 PH 예를 들어서 그 묻는 질문에 대한 내 생각 요거는 사실은 이래. 근데 2번에는 그런데 요거는 PH가 수직도를 관리하려면 집안 안정화가 제일 좋아. 집안이 굴퉁굴퉁하고 처음에 집안 평평화를 안 이루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맞든 안 맞든 제가 현장 경험이나 제 생각에 이게 맞다고 생각되고 내가 현장 소장이나 공사과장이면 난 이렇게 관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실제 노트를 만들 때도 그렇고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그 맥락으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대제목에 그 맥락이 주요하게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게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술의 시험을 풀 때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번 시험에도 60.41을 맞았는데요. 제가 합격을 지금까지 못했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맞은 점수 중에서는 제일 최상위 득점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사실 양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논술도 2페이지에서 끝낸 것도 있고요. 3페이지에서 끝낸 것도 있지만 단 내 주장이 일괄되게 가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용어의 접근을 좀 스마트하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처음 공부할 때는 논술 위주보다는 용어 위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장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고 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없는 분들한테는 저는 건축 시공 이야기라는 책을 수험생활 하면서 5권을 틈틈이 다 읽었거든요. 그게 아무리 그 건축 시공회사에서 현장에서 10년을 생활하더라도 사실 RCD나 뭐 PRD 같은 걸 경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슬러리월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 같은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화체 문체가 많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 실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를 좀 참고를 했고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용어 공부할 때는 처음에는 저도 논문도 보고 이상한 거 많이 봤는데요. 마법지 위주로 봤습니다. 지금 오랜만에 보니까 마법지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전에 있던 얇은 마법지를 좀 중점적으로 봤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용어를 풀어갈 때 마법지 정도를 다 알으면 아마 한 175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잡다한 거를 많이 머릿속에 넣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친구나 누가 나한테 술 한잔 먹으면서 여보 기술사 공부 어떻게 해서 1차 붙었어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용어를 아는 책을 보지 말고 건축 기술 지침이나 학원 교재를 통해서 딱 그것만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이나 자진처럼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해보고 논술은 네가 그 구성체를 가지고 이 논지를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저도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많이 좀 헤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사 합격 아니면 포기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붙는 시험인 것 같고요. 보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문제가 딱 걸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때가 합격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본인이 모의고사의 점수가 좋았는데 막상 실제 시험에서 아까운 점수로 뭐 1점 차도 아닌 점수로 탈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멘붕이 오실 텐데 그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쭉 하셔가지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서우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기술사 시험에 무지했었는데 저한테 그나마 좀 등불이 되셔서 안내를 해주셨던 백종원 교수님, 그 다음에 박광원 선생님, 이상현 선생님, 이용환 선생님께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 시작했을 때 제 큰아들이 그때 201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4살? 지금 7살인데 둘째는 이제 4살이 됐고요. 그리고 제 와이프도 주말마다 어디 저랑 가지도 못하고 주말 부부인데 주말에 또 학원을 나오니까 남편이 그러고 나서 또 현장에 무슨 일 새벽에 예를 들어서 탓을 잡히면 내려가야 되고 바로 그런 걸 다 감내하면서 바가지 한번 안 긁고 뒷바라지 해준 희진 씨한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